맨체스터 시티의 트래블 달성으로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리그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8월에 개막할 2023-2024 시즌을 위한 이적 시장의 움직임, 다양한 이적설과 루머, 오피셜 등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선수의 이적설뿐 아니라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세계 축구 정점에 오른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 마침내 본인의 수건이었던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맨시티에서 장기 집권하면서 또 다른 퍼거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맨시티에 머물지는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맨시티 선수들의 이적설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연결된 상황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FA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이후 두 번째 트래블로 감독 개인 2회 트래블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과르디올라 감독인데요. 이런 과르디올라 감독,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물론 마지막 미션이었던 챔피언스리그 달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일 무대를 완전히 평정한 이후 긴 시간 독일에 머물지 않았어요. 맨시티에 왔을 때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또 국내 대회 전관왕 등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다른 행선지를 좀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워낙 본인이 만족하고 있긴 했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채웠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 혹은 이렇게 좋은 팀,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는 팀은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퍼거슨 감독처럼 남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오갔는데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이 6월 12일자 기사를 통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2년만 더 맨시티에 남고 그 뒤에는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내피셜이나 관측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맨시티의 기존 선수 재계약 제한 및 또 이적설 상황이에요.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이 2년 뒤에 떠날 계획이라는 이유는 기존 계약이 그때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못 이룬 좀 꿈을 다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내다보고 팀을 좀 운영하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이번 재계약을 끝으로 더 이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맨시티와의 동행은 2025년 여름 총 9년간 맨시티에서 보내고,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떠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를 떠날 계획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또 카타르에서 활동했던 바가 있고 카타르와도 좋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카타르 대표팀에 부임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도 뭐 예전에 잠깐 있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년에 맨시티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맺은 계약이 3년 계약이었어요. 즉 2019년 이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이루면 또 다음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고 계약을 연장하면서 맨시티에서 생활을 좀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개인적인 야망을 보자면 이제 유럽 4대 리그를 모두 평정하는 미션으로 나아간다.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를 평정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독일 분데스리가를 평정했고 이제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룬 데다가 또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트래블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맨시티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이탈리아 클럽 유럽 5대 리그, 4대 리그 내에 또 다른 팀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유럽 5대 리그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리그랑은 조금 많이 격차가 있는 리그잖아요.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독주를 하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리그왕 우승을 하는 것은 큰 미션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파리 외에 다른 팀에 가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도전하거나 모험하는 것도 맞지 않죠.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최고의 선수들로 최고의 축구, 전술의 진일보를 원하는 것이지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서 실리적인 축구로 트로피를 따는 그런 형태의 트로피 수집가가 아니라 철학가이자 압도적인 축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랑스 리그는 도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우승한 감독은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인데 그 5대 리그, 프랑스까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혈생활 막판에 이탈리아 리그에 가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지도자를 꿈꾸면서 이탈리아 리그의 성향과 전술과 스타일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리그를 마지막으로 평정하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소망이 아니겠느냐,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나서는 이탈리아 팀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또 다른 옵션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거 브라질 대표팀의 제안을 받기도 했고 말씀드린 그 카타르에 또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2026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도전하는 것, 이것도 큰 도전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월드컵을 1년 앞둔 시점이라면 딱 1년을 맞고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또 새로운 경험과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2025년
2023년 이후에는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 시즌 내내 특히 후반기 들어서 맨시티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2023년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일카이 귄도안 선수의 거취잖아요. 사실 귄도안 선수가 워낙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특히 후반기 아주 중요한 시점에 경기력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득점 면에서나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귄도안이 나갈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귄도안과의 재계약을 구단에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맨시티 측에서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이는 많아도 귄도안이 조금 안정적으로 현역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3년이라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원하는데 1+1 옵션으로 총 2년 계약밖에 제시를 안 한 거예요. 게다가 1년이 옵션이기 때문에 1년 뛰어보고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본인이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가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3년 계약을 제시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느냐. 물론 메시 영입을 결국엔 포기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금을 귄도안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물음표가 달려있고 또 그런 가운데 아스널도 2+1 계약을 제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제주스라든지 이제 진첸코를 아스널에 보냈다가 오히려 리그 우승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아스널 쪽으로는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그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맨시티가 역전 우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철회하고 상황이 된다면 아스널로도 보낼 수 있다. 다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도 귄도안 정도의 선수를 아스널에 보낸다? 이것은 분명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게다가 트래블까지 이뤘고 결승전에서조차도 귄도안이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귄도안을 장기 계약으로 잡아두는 게 중요한데 이 귄도안이 꼭 필요한 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약이 2025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귄도안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거액의 계약을 귄도안에게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귄도안의 거치는 분명히 과르디올라 감독의 잔여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 홀란 선수의 계약 조건도 중요해요. 홀란 선수가 2024년에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2024년 여름에 홀란 선수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이아웃 발동 조건이 꼭 2024년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날 경우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한다는 거였어요. 즉 홀란 선수도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하고 싶어서 맨시티에 온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드러낸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미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이자 트래블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어놓곤 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날 경우 바이아웃이 발동한다는 점은 홀란 선수 역시도 2025년 여름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현재 맨시티의 많은 선수들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거취에 따라서 미래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많이 점화되고 있는 이적설은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적설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1월 이적 시장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사실은 주전과 이제 로테이션 자원을 오가면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에 비해 팀에서 주역적으로 좀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바르셀로나와 강하게 연결이 됐지만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적들이 지체되고 무산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베실바를 결국 잡으면서 남아서 또 그게 또 잘한 결정이에요. 트래블도 이뤘고 베실바도 거기에 큰 공헌을 했죠. 하지만 이제 트래블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베실바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서 뛰고 싶거나 혹은 또 영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맨시티란 팀에서의 뭐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본인의 이제 생활적인 면, 날씨, 뭐 음식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분명히 여기서는 조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팀에 가면 바르셀로나든 어떤 팀에 가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팀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맨체스터 지역 신문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도 트래블 달성 이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 구단 측에 이적을 원한다고 요청했다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물론 베르나르도 실바의 계약 기간도 과르디올라의 계약이 끝나는 2025년 여름까지로 동일하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베실바는 앞으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본인을 중용은 하겠지만 주연으로 쓰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베실바의 이적료로 7,500만 파운드 거의 8천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을 낼 수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프랑스 기자인 산티 아우나 그리고 뭐 이적시장 최고의 유명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베실바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실바 같은 경우엔 이미 AS 모나코에서 리그왕 무대를 휩쓸었던 선수이고 또 그때부터 파리 디렉터인 루이스 캄포스 단장과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결국엔 맨시티가 이 이적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왜 베실바를 원하느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이 원한다는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베실바가 1옵션이고 이강인이 2옵션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반 영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파리의 공격을 이끌어왔던 M&M 트리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올 여름
모두 떠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 이강인 선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리오넬 메시는 떠났고요. 또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 이 1년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협상해서 통보를 냈고 이걸 언론에다가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와 음바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 됐고 파리는 음바페를 FA 공짜로 내주지 않으려면 올여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숨에 지금 최소한 2명의 주전급 공격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네이마르까지 이적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3명의 선수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 M&M 트리오가 있을 때는 다른 백업 자원이 거의 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백업 자원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명이 다 나갈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만 4-5명을 영입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미드필드는 이전 이적 시장이 많이 영입을 해놨기 때문에 보강의 필요가 없는데 공격 라인은 갑자기 공백이 커진 거예요.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이 3명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구성하든지 주전으로 뛰어왔고 거의 부상이 아니면 뛰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의성과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실바와 이강인이 언급이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 상황을 살펴보면 왼발잡이 공격수는 메시밖에 없었습니다. 즉 메시가 떠날 경우 왼발잡이가 최소한 한 명은 영입이 돼야 되는데 베실바도 왼발이고 이강인이 왼발인 것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가짜 9번도 가능하고 이선의 모든 역할 플레이메이커나 측면 윙포워드가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결국 이 두 선수가 함께 와서 왼발잡이로서 커넥션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가 있다. 네이마르는 남는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너무 많아서 풀시즌을 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첼시가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디마르조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감독으로 부임할 것이 유력한데 그렇다면 젊은 선수 세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리빌딩이 대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M&M 트리오를 제외하면 파리의 공격 라인에는 18살인 후스니 선수라든지 또 20살에 불과한 에키티케밖에 없기 때문에 주전급 자원이 필요해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파리 1군에서 못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영입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파리는 이미 마르코 아센시오 영입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죠. 아센시오가 온다고 하면은 이미 왼발잡이가 채워지긴 해도 베실바, 이강인, 아센시오 이 왼발 트리오가 이 선을 구성하고 또 최근에 유력하게 접촉되고 있다라고 알려진 프랑스 대표 공격수 마르쿠스 튀랑이 온다면 마르쿠스 튀랑이 측면과 전방을 모두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튀랑, 베실바, 이강인, 아센시오가 많이 이제 스위칭을 해가면서 현란하고 화려한 공격을 펼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우루과이 미드필드인 우가레테 같은 경우에도 히어리고 같은 거피셜 선택이고 베라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헤나투 산체스나 카를로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베실바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동료인 산체스나 비티냐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대표 선수인 파비안 루이스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솔레르도 스페인 대표 선수로서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또 솔레르와는 발렌시아에서 인연이 있고 또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문화권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제2의 고향이 스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막 영입이 되더라도 함께 빠르게 적응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구성 이상으로 진짜 9번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베실바, 이강인, 아센시오까지 오게 되면 너무 왼발 선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도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맨시티도 이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유럽 빅클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연쇄 이동부터 또 한국인 유럽파들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한국인 선수의 유럽 진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2023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최신 소식과 독점 정보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